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아마존에서 제품을 팔기에는 브랜드 제품들을 파는 게 역시나 잘 팔리기도 하고 광고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미국에서 물건을 브랜드 제품들을 판다고 하면 어떤 제품들은 인보이스만 갖다 줘도 어디에서 구매를 했는지 자기네들 제품들을 그러면 그냥 그대로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어떤 브랜드들은 절대 팔지 못하게 리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브랜드 제품을 아마존에 판다고 했을 때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가 그냥 닫히게 되는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랜드 제품들을 파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좀 케바케라서 생각보다 빠르게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가 정지가 된다거나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물건을 팔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많은 케이스들을 봤어요. 저한테 1대1 미팅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시고 한국에 계신 분이었고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까지 오픈을 하고 물건 파는 것까진 괜찮은데 갑자기 어카운트가 정지가 되고 그리고 다시는 물건을 팔 수 없게끔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셨고 그리고 60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들을 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건을 파는 거에 있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가 하루아침에 닫혔다고 해요.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는요. 물건을 파는 어카운트들은 점수를 매기거든요. 셀러들마다 점수가 매겨지는데 뭐 400 몇 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1000점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송이 어느 정도 빠른지 고객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걸 어느 정도 빨리 대답을 하는지 뭐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점수를 매기거든요. 제품 리스팅에다가 안 좋은 리뷰를 적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아마존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이 제품은 뭔가 문제가 있다. 배송 속도가 문제가 있다. 제품이 뭐 망가져서 도착을 했다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계속 리포트가 되면 제 경험상 저는 한 2개 이상 넘어가니까 셀러 어카운트가 계속 빨간 색깔 그 워닝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화가 많으신 분들은 직접 아마존에 연락을 해서 사람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내가 너무 화가 난다. 이 제품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 이런 리포트가 되면 그 셀러 어카운트는 정말 말 그대로 폭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적혀져 있는 이분은 10년 동안 하시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인데 이런 분들은 변호사를 직접 고용을 해서 아마존하고 직접 상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가 오픈이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그냥 개인 셀러들 같은 경우는 다시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가 오픈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나마 아마존 KDP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으면 다시 오픈을 해주긴 하거든요. 한 번 정도는 봐주는 게 있는데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는 좀 얄짤없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로 물건을 지금까지 몇 년이 되는 동안 문제없이 팔 수 있었던 건 아마존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마존에서 정책이 뭘로 바뀐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바꿨고요. 리스트 중에서도 어떠한 키워드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메일이 온다거나 제 어카운트에 그런 게 뜨게 되면 다 바꿨어요. 곧바로. 무조건 아마존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워닝이 한 번, 2번 정도 오고 곧바로 어카운트가 정지가 된다거나 어떤 리스팅은 그냥 지워진다거나 너무 운이 안 좋으면 자동으로 그냥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가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연락처도 없어요. 그냥 이제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브랜드 제품들을 팔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산 제품은 가짜인 것 같다 라든가 이런 리포트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제품에 무슨 실밥이라도 조금 터졌거나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오는 컴플레인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브랜드 제품들은.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제가 브랜드화해서 팔기도 했거든요. 내 브랜드로 만든 뷰티 제품들은 좀 3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좀 괜찮게 잘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약간 그런 조그만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좀 잘 팔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그냥 꾸준히 팔리는 제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팔리기 시작하고 뷰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너무 셀러들이 많고 제품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마존에.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정말 2 년, 3년 정도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빠르게 더 홍보가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2 년, 3년 정도 끌지 않겠지만 셀러들이 많이 없는데 어떤 제품들 중에서는 좀 그래도 제품이 많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운 좋게 딱 발견을 하셨다면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6 개월에서 1년 정도 좀 마케팅을 좀 하시면 마케팅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아도 아마존에서 알아서 랭킹을 푸시를 해 줘요. 노출을 시켜 주는 그 정도가 된다면 랭킹이 올라가고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게 하루에 뭐 10 개든 하루에 50 개, 100개 이렇게 팔리기도 합니다. 브랜드 제품을 파는 것도 어떤 제품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믹스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뷰티 제품들은 막 사람들을 리셀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지만 가방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 만한 여자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뭐 신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좀 리셀을 못하게 막아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제품들이 아니고 브랜드 제품들을 유명한 제품들을 만약에 팔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팔고 그다음에 내 브랜드화해서 파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계속해서 밸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리뷰가 많이 쌓이고 입소문이 돌고 그렇게 되면 그냥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팔리는 제품이 되게면 어쨌든 그건 내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만 잘 맞춰줄 수 있다면 문제 없이 계속해서 파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시고 물건을 파시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처음 어카운트 오픈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이렇게 브랜드 제품들을 팔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고요. 왜냐면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 이름이 없는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는 제품을 한번 팔아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제품들을 파시는 것보다 한 개만 집중적으로 물건을 한번 팔아보시는 것도 아마존에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저는. 이용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